중요한 일이 생각나지 않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마감일, 중요한 세부사항, 심지어 가까운 친척의 이름까지도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ALS, 파킨슨병, 치매,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이 흔해지면서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매에 걸린 사람의 수는 앞으로 30년 안에 3배로 늘어나 1억 6천만 명에 달할 수 있으며 3초마다 새로운 사례가 진단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웰빙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수면 방식과 같은 간단한 것조차 기억력과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수면 자세와 신경계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이점 사이의 흥미로운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직접 시도해 볼 수 있는 쉬운 내용이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알림벨을 눌러 향후 에피소드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이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기억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대화를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나요? 수면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리고 어디에서 참여하시나요? 아래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른쪽으로 자는 것만큼 사소해 보이는 것도 전반적인 웰빙과 뇌 건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경계 질환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활 방식의 변화와 인구 고령화를 포함한 여러 요인이 작용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지내는 생활을 하고 잘못된 식단을 선택하고 만성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끊임없는 알림과 소통으로 특징 지어지는 삶의 빠른 속도는 종종 수면 패턴을 방해합니다. 또한 당뇨병과 고혈압과 같은 질환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뇌 기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경 요인도 상당히 기여합니다. 살충제와 같은 독소는 주변 환경으로 침투하여 음식, 물 또는 공기를 통해 우리 몸으로 유입되어 파킨슨병과 같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우려스러운 증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염된 생선에서 나오는 수은과 같은 중금속은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만연한 대기 오염 문제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체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셨나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코로나19에 대해 경험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우리 뇌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뇌 기능의 단기적인 영향에서 장기적인 영향까지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에는 기억 상실, 주의력 저하, 언어 및 의사소통 문제, 정신처리 속도 저하, 의사결정 문제, 심지어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데 어려움과 같은 문제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는 휴면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치매 발병을 촉진하며 신경계에 염증을 일으켜 뇌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건망증에 시달리거나 정신적 안개를 경험한다면 잠시 숨을 쉬세요. 이는 구어체적으로 코로나 관련 뇌 안개라고 불리는 것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치매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치매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한 건망증을 넘어섭니다. 오히려 인지 기능, 추론, 언어, 기억, 주의력 등
이 점진적으로 상실되는 증후군을 나타냅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가장 단순한 일상 업무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치매 환자의 약 70%가 알츠하이머병에서 비롯되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건강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단순히 개인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로 긴급한 주의가 필요하고 한때 날카롭고 활력이 넘쳤던 사랑하는 사람의 쇠퇴를 목격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간병인에게 미치는 피해는 엄청나며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끊임없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여기 냉엄한 현실이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현재의 약물 개입은 주로 완화적입니다. 증상을 완화하지만 멈추지는 못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새로운 약물이 승인되었지만 엄청나게 비싼 비용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희망의 빛을 비추지만 구매 가능 여부는 의문입니다. 연간 비용은 종종 집을 사는 것과 맞먹으며 뇌부종과 같은 부작용의 위험이 추가됩니다. 의약품이 더 저렴하고 접근 가능해질 때까지는요. 우리는 돌파구를 바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기억 상실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다면 심호흡을 하세요. 가끔 건망증이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기억이나 인지 기능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세요. 게다가 치매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개인의 경우 환자와 간병인 모두를 위해 이 힘든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원 시스템과 리소스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식 제고, 연구 활동 강화, 치료에 대한 보다 공평한 접근성 옹호를 위해 노력합시다. 함께라면 치매의 유령이 더 이상 간병의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 미래를 향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잘못 두거나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잊어버리는 일은 흔합니다. 누구에게나 가끔씩 기억 상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억 문제가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규칙적으로 발생하면 더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름, 날짜 또는 최근 사건을 잊어버립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힌트나 상기시켜주면 기억력이 향상되는 것은 모두 정상적인 기억 상실의 징후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의가 산만해지면 뇌가 새로운 정보를 인코딩하는 데 집중하지 못해 자주 잊어버립니다. 게다가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해마를 약화시켜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기존 지식과 연결하지 않으면 기억이 희미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하지 않으면 기억에 덜 접근하게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한 대학 친구의 이름을 기억으로 가는 길이 약해지고 희미해지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치매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기억 상실을 특징으로 합니다. 치매는 어떤 종류의 기억 상실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치매는 개인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또한 행동, 감정 및 심리적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한때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작업을 완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주차한 곳을 잊어버리는 것은 전형적인 기억 상실로 간주될 수 있지만, 치매는 운전하는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억 상실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친구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치매는 친숙한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치매는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기억력이나 아는 사람의 기억력이 걱정된다면 의사의 철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항상 현명한 결정입니다.
조기 진단은 치매 치료 및 관리에 중요합니다. 치매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각각 고유한 증상과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치매는 연령 관련 기억 상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치매 위험을 낮추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8가지 질문으로 치매 위험을 낮추는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팽화 종이를 들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문 1. 매일 최소 30분을 신체 운동에 할애하십니까? 간단히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면 됩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은 치매 위험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질문 2로 넘어가겠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족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거나 친구 및 가족과 양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간단히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세요. 사회적 고립은 인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3. 휴식을 우선시하고 밤에 최소 7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목표로 하십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세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너무 많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질문 4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독서, 퍼즐 풀기 또는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해 적극적으로 마음을 활용하십니까? 다시 한번 예 또는 아니오로 명확하게 답하세요. 질문 5. 요가, 명상 또는 일기 쓰기와 같은 스트레스 감소 기술을 사용하여 일상적인 압박감을 관리하십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질문 6. 충분한 과일, 채소 및 통곡물을 섭취하도록 식단 선택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간단히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세요. 여전히 건강한 식단에 적응 중이라면. 질문 7로 넘어가겠습니다. 흡연과 폭음을 삼가하십니까? 간단히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세요.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모두 치매 위험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8. 건강관리 제공자와 정기검진을 성실하게 예약하고 고콜레스테롤, 당뇨병, 고혈압 및 부정맥과 같은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십니까? 다시 한번 예 또는 아니오로 명확하게 답하세요. 기억하세요. 이러한 상태는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제하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 응답을 합산하세요. 긍정적인 답변이 많을수록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낮은 치매 위험을 나타냅니다. 8점 만점을 받았다면 축하합니다. 그러나 점수가 5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라이프 스타일을 조정할 때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지금 이러한 변화를 실행하면 더 건강한 뇌와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수면이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면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뇌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곤충부터 가장 큰 포유류까지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수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지 않는 것조차 어떤 동물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이 뇌에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2010년경까지는 뇌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스스로를 정화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뇌 내에서 폐기물을 정화하는 놀라운 네트워크인 글림프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의 혈관을 따라
복잡한 터널이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수면 중에 이 터널은 낮 동안 축적된 대사성 폐기물과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는 데 바쁩니다. 심층 정화 과정과 유사합니다. 이 야간 정화 의식은 최적의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은 상쾌함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인지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계 질환을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면이 치매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형성하며 신체 기능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유해 단백질을 포함하여 많은 대사성 폐기물을 생성합니다. 수면 중에 림프계가 최고조에 달하여 이러한 독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인지 저하와 신경 퇴화를 예방합니다. 흥미롭게도 밤에 9시간 미만의 충분한 수면을 지속적으로 취하지 않는 사람은 알츠하이머병을 발병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높은 감수성은 유해 단백질의 불충분한 제거로 인한 것이며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악화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수면은 더욱 단편화되고 회복력이 떨어지며 인지장애의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또한 혈관 건강의 연령 관련 변화는 림프계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치매 및 관련 질환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수면을 우선시하는 것은 단순히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장기적인 건강과 회복력에 대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매일 밤 7, 9시간의 중단 없는 수면을 목표로 하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기르고 뇌의 선천적 회춘 및 복구 능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면 환경을 만드십시오. 회복적 수면 루틴을 육성함으로써 인지적 활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노화와 질병의 영향에 대한 뇌의 방어력도 강화합니다. 림프계의 활력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습니까? 별표. 편안한 수면을 보장하십시오. 매일 밤 7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목표로 하십시오. 별표. 건강한 혈압 수치를 유지하십시오. 별표. 활동적으로 지내십시오. 규칙적인 운동은 림프 순환과 혈류를 모두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설치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신경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축적을 줄이고 별표 활력을 되찾는 수면을 우선시합니다. 최적의 수면 자세는 무엇입니까? 거꾸로 눕습니까? 등을 대고 엎드려 눕습니까? 아니면 옆으로 눕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쪽이 가장 좋습니까? 어떤 수면 자세가 뇌의 림프 흐름을 향상시킵니까? 특히 오른쪽에서 옆으로 자는 자세를 선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수면 자세는 림프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쥐는 이런 식으로 잠을 잘 때 뇌혈류가 더 효율적으로 배출됩니다. 인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은 특히 오른쪽으로 누워 있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머리에서 혈액을 배출하는 오른쪽 경정맥이 이 자세에서 더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이 있는 사람은 종종 등을 대고 잠을 자서 림프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또한 문제가 없는 사람조차도 다른 자세보다 특히 오른쪽으로 옆으로 자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72%가 매일 밤 최소 2시간 동안 등을 대고 누워있는 반면 건강한 뇌를 가진 환자의 경우 이 비율은 37%입니다. 이는 옆으로 자는 것이 뉴런에서 해로운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로 등이나 뱃속에서 자는 경우 옆으로 자는 것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등을 구르는 것을 방지하는 한 가지 방법은 테니스공 기술입니다. 주머니를 뒤집어서 안에 테니스공을 넣은 셔츠를 입기만 하면 됩니다.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으며 옆으로 자는 것이 치매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는지 또는 특정 수면 자세와 치매 예방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림프계와 수면 관련 신경 퇴행성 질환은 추가 탐색이 필요한 연구 분야이지만 2012년에 글림프계가 발견되었습니다. 치매와 기타 신경 퇴행성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글림프계는 파킨슨병과 관련된 알파 시누클레인을 제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안전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즉시 실행 가능한 경우 수면은 뇌 건강에 대한 투자임을 기억하세요. 수면을 우선시하세요. 인지 기능을 지원하는 충분한 수면. 일반적으로 옆으로 자십니까? 이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인식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세요. 끝까지 보셨다면 100이라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강해지세요. 조심하세요. 곧 뵙겠습니다.